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얘기 좀 나눠보고, 그 외에도 이제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출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게 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관련된 뉴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량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종은 인간보다 10배 더 뛰어나다. 10배 더 이상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두리번거리는 경향이 있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심지어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밖에 풍경이 있으면 쳐다본다든지. 그래서 주의를 산만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기계는, 자율주행 관련 기계는 오로지 그것만 집중하잖아요. 집중력도, 인간도 집중력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데, 로봇은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토 파일럿을 사용하는 차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1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상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오토 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 차량조차도 미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안전합니다. 테슬라 차량 중에 오토 파일럿 사용 안 해도 테슬라 자체가 안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간 대단합니다. FHD 때문에 우리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일출 보러 가고 싶으면 새벽 1~2시에 강릉 찍으면 차가 밤새도록 달려서 강릉으로나 정동진으로 일출 보러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서울서 부산 갈 때도 그죠. 자율주행으로 놓으면 출발하면서 목적지 지정하고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부산의 목적지까지 도착해 있는 그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현실에 임박해 있어요. 임박. 그게 당장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6월 달부터요. 엄청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자,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744만 마일, 114만 킬로미터. 114만 킬로미터면 어디까지야? 104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때마다 사고가 한 건씩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2018년 말에 처음 보고된 것은 335만 마일이었어요. 약 56만 킬로미터였는데 지금은 무려 114만 킬로미터. 테슬라는 2024년 1분기에 763만 마일마다 한 건의 충돌 사고가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약간 후퇴한 모습입니다. 763만 마일이나 744만 마일이나 그거죠. 지난 분기에는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151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70만 2천 마일, 키로로 11만 8천 킬로미터당 한 건의 사고 발생률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이제 테슬라들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세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테슬라가 오토, 완전 자율주행을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테슬라를 사용하지만 안전 자율주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차량 평균입니다. 700만 마일, 즉 744만 마일이겠죠. 여기가 엄청나게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이슈별로 460호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제약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챗GPT 인공지능 관련 얘기가 있었고, 테슬라에 관련 얘기가 있었어. 아까 저 리포트 중에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발췌한 겁니다. 테슬라 6월 로보택시 출시 예정대로 진행 중. 지난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는 오는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초기에는 주로 모델 Y 차량으로 구성된 10에서 20대 규모의 로보택시 차량으로 시작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일단 사이버 트럭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모델 Y 차량으로 할 건가? 갸우뚱합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20대 규모의 로보택시 차량군으로 시작하지만 이것도 갸우뚱해. 불과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그죠? 제가 300명의 사람들이 지금 테스트 타고 있다 그러잖아. 3명이 교대를 해도 100대잖아요. 100대. 근데 10대에서 20대 규모의 로보택시로 시작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대규모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지만
지켜보자고요. 2026년 말에는 수백만 대 규모로 확대. 2026년 말에 수백만 대가 이걸 돌아다니면, 야, 내년 말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몹시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경영진은 또한 저가형 차량의 생산이 이번 분기 말까지 시작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저가형 차량 생산이,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저가형 차량이 상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그 다음에 프리몬토 공장에서 스파이샷도 발견되고 막 그랬었잖아, 그죠?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영진은 합리적인 가격 모델들이 테슬라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실적 발표 직후 테슬라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소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수인가? 300명이면 소수가 아니지 않나? 전체 인원에 비해서 소수이긴 해도 내부 로보택시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6월에 로보택시 출시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링 이즈 빌리브. 봐야 믿는다. 여기 그렇게 했구나. 영어로 이런 문장을 얘가 챗GPT가 번역을 한 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번역을 했네. 이 정도면 놀라운 번역 아닐까?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챗GPT 놀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차량군이 향후 1년 반 동안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재무 모델을 제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세계 최대의 실체화된 AI 기업으로 인식이 전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차량 몇 대 팔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버 트럭이잖아, 그죠? 요거 또 이제 주말 통합 시향에서 요걸로 해서 호출해서 타는 영상을 쭉 같이 한번 봤습니다. 4월 4주차 중국 차량 등록이 51% 증가했다. 이건 51% 증가했다는 기사 자체는 좀 약간 부족해. 4월이 2분기 첫 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차이나가 기가 상하이의 생산량을 차량 수출에 할당할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4월 27일로 마감된 주에 1,300대가 등록되면서 테슬라의 국내 배송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 분기 초에 테슬라 차이나에서 만든 차량을 배에 싣고 유럽으로 싣고 간대요. 유럽은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모델 Y만 만들잖아요. 그럼 모델 3나 이런 걸 만들어서 유럽으로 싣고 가기 때문에 매월 분기 초에는 판매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3월 31일과 6일에는 3,600대, 7일과 13일에는 5,400대, 14일과 20일 사이에 주는 6,700대, 그래서 21일과 27일 사이에는 1,300대. 이제부터 얘가 이제 15,000대, 이제부터 이제 13,000대, 15,000대, 17,000대, 2만 대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제부터. 첫 달, 이거는 뭐, 양호한 겁니다. 테슬라 네바다주 세미 공장 프로그램을 위해서 1,000명 이상을 고용했다. 세미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세미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바다에 1,000명이 넘는 공장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네바다주의 세미 프로그램을 위해 1,000명 이상의 공장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채용 확대는 수년간 누적된 세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올 연말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바다주 세미 트럭 공장에서, 그죠?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테슬라 대승 루트닉 장관이 국산 부품 85%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발언에 따르면 루트닉은 기자들에게 미국에서 완성된 차량 중 85%가 미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차량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품에 관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차량이 테슬라밖에 없어. 그래서 테슬라한테 완전히 대박이라는 거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를 고려할 때 미국 자동차 부분에서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루트닉의 발언은 소셜미디어에서 테슬라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테슬라의 전기차만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는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며 수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국산 자동차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아메리칸 대학교 코캇 경영대학원에서 현재 구매 가능한 차량의 국내 부품 구성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만 테슬라 모델 3가 87% 부품, 미국산 부품, 모델 Y 롱레인지가 85%, 그냥 모델 Y가 85%, 사이버 트럭 모델 S, 모델 X는 82, 88입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모델 3하고 모델 Y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저 기준을 충족해.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는 관세하고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다. 일론 머스크 미스터 비스트 100인 대 1 고릴라 챌린지에 참가할 듯,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 기사가 뭐야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바이럴 100인데 고릴라 한 마리하고 전투를 한다는 거야. 주말 동안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게시글 하나가 화제를 모았다. 게시글 자체는 꽤 단순했는데 사용자가 남자 100명이 고릴라 한 마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는 X 이 사람은 모두가 자기 이름만 전념하면 된다 라는 농담을 던졌는데, 이게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2억 8천만 뷰를 했어. 조회수가 2억 8천만 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집중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스터 비스트가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100명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농담이지 농담, 장난이지 장난. 그랬더니만 물론 일론 머스크가 물론이죠. 최악의 경우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저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지원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엔 흑인 100명이 진심으로 덤빈다면 고릴라 한 마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장담한데 맨손으로 하면 절대 못 이겨.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힘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 개미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못 이기는 거랑 비슷한 거지. 경고문에 이렇게 써야지.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신청하지 마세요. 이게 뭐죠? 100명 중에 아무도 먼저 뛰어들어서 맞고 싶지 않을 거야. 진심으로 말한다면 난 절대 첫 타자는 아니야. 고릴라가 좀 지쳐볼 때 뒤에서 기다릴 거야. 근데 힘의 차이가 월등히 나서 맨몸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어. 고릴라하고 이제 실제 싸우는 AI 영상이지. CG 영상이 CG 영상.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테슬라 할리우드 다이너가 드디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충전하는 동안 식사도 하고 또 그 근처에서 영화도 보고. 테슬라는 2023년 후반에 해당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한 후 남북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다이너 드라이브인 영화관 슈퍼차저 매장을 오픈할 날이 다가온다. MDL3님이 여기에 들러서 현장 사진을 막 올렸어요. 슈퍼차저에 불이 켜지고 주차장이 완전히 포장되었으며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약 18개월 동안 부지를 건설해온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많은 사람이 회사의 최신 생산 시설 중 일부에 걸린 기간보다 더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 매장 개장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 완성된 것 같다. 또한 1월에 최신 버전의 테슬라 모바일 웹에 슈퍼차저 매장과 연동 관련 코드를 포함시켰고 8월에 첫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막 올렸는데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밖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사람이 테슬라 차 타고 와서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나 봐요. 이제 여기가 슈퍼차저죠. 슈퍼차저. 여기가 레스토랑, 이게 영화관, 이런 모양입니다. 테슬라는 외계인의 나라 중심부의 UFO에서 영감을 받은 슈퍼차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생긴 게 UFO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또한 사용자는 인근 주차장에 슈퍼차저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식당의 실제 주차 공간은 프로젝트 허가에 따라 총 28개에서 32개 정도다. 바로 옆에 약 50개 정도의 충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 역사상 가장 좋은 영화들의 장면을 상영하는 드라이브인 극장 스크린이 포함되어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일 2배로 확대. 이 2배로 확대는 해석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테슬라는 올해 초 오스틴시 첫 번째 로보택시 운행을 논의 중이며 6월에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에서 폭넓게 논의된 일정이며 일부는 완전 자율주행 제품군의 진행상을 토대로 회사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다. 확실하다. 6월이라는 날짜는 분명히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시일이 2배로 확대됐다. 구글 번역기에서 번역한 거네. 구글 번역기의 번역에 실망스럽습니다. 테슬라는 6월 로보택시 출시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제품 출시에 대해 이처럼 재차 언급한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이다. 테슬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살펴보네. 그죠?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편안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로보택시 나오고 저가형 모델 2, 모델 Q 이런 게 출시된다면 상반기 내에
테슬라 주가는 뭐 한 단계 컨턴 점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